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화물차나 트럭 같은 대형 차량들이 우회전하면서 길 옆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죠.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된 무장애존을 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당진시 채운동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3살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는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11월에도 대전 복수동에서 80대 남성이 화물차 사고로 숨지는 등 반복되는 우회전 사고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운전자의 시야에 걸리는 장애물을 없앴다는 뜻의 이른바 무장애존이 당진시 한 개 교차로에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무장애존이 도입된 교차로입니다. 차도 한쪽을 색으로 칠해 인도를 넓히고 차폭을 좁혀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폭이 1m 정도 줄어들며 우회전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일주일간 시범 운영 결과 차량 접근 속도는 23km로 8% 정도 줄었고 차량 정지선에 멈추는 비율도 80%로 나타나 이전보다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차량이 어느 정도 멈추고 또 속도가 떨어지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잖아요.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배려하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또 인도가 넓어지며 보행자와 차량 간격도 멀어져 우회전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안 보일 우려도 줄어듭니다.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도 무장애존에선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도 장점입니다. 과속 카메라 설치나 도로공사 비용의 10분의 1 가격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운영, 보수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지자체들도 설치에 부담이 적습니다. 안전도가 좀 많이 상승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걸로 분석돼서 향후에 좀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선 이미 이 같은 구간을 교차로 곳곳에 설치해 보행자 사고를 막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반복되는 사고에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화물연대가 대전과 충남 등 각 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총파업철의 찬반 투표 결과 16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대전에서 전체 조합원 1,100여 명 가운데 150여 명만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 중 63%가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전국적으로도 과반이 넘는 61.8%가 찬성하며 총파업이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조합원들은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지만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속속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본부의 파업 철회 결정으로 당진과 서산시 등에 집결해 있던 조합원들이 모두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진에서는 현대제철과 글로비스 등 송악면에 있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도로 위 수백여 대 화물차와 천막을 철거하는 등 오늘 오전 현장을 정리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현대오일뱅크 공장 앞에 있던 30여 대의 탱크로리도 도로 점거를 풀고 복귀해 내일부터는 기름 수송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대산단지 석유화학 기업들도 출하가 안 돼 공장 내부에 야적했던 제품들을 다시 반출하기 시작했으며 대산항을 통한 수출도 다시 정상화되게 됐습니다. 이맘때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곳이 있습니다. 곶감의 주산지로 널리 알려진 충남 논산의 양촌마을에서 곶감 말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3년간 중단됐던 곶감 축제도 오늘 개막해 주홍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김지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둔산 기슭에 자리한 논산 양촌마을의 곶감 건조장입니다. 길고 긴 타래에 촘촘하게 매달린 주홍빛 감들이 따사로운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진홍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양촌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공기가 맑아 곶감을 만드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데다
올해는 풍년 감농사에 흐린 날도 없었고 비 오는 날도 적어 품질이 최상입니다. 건조되는 동안에 날씨가 원체 좋아갖고 습도가 없어서 감이 정말 잘 말랐어요. 제가 나이가 한 70 넘더라 꽃감 한 번 중에 금년같이 좋은 날씨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양촌 곶감은 물렁물렁한 반건시로 전통 건조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자연 바람으로 말리기 때문에 50일에서 60일 정도의 건조 기간을 거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촌 마을 450여 농가에서 지난해 2,000톤 정도를 생산했는데 올해는 가을에 태풍이 적고 날씨가 좋아 생산량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간 중단됐던 양촌 곶감 축제도 11일까지 일정으로 양촌면 체육공원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주민들이 함께하는 풍물 공연과 시립합창단, 가수들의 무대, 관광객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등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부대 행사로 감깎기 체험, 감식초, 곶감차 시음, 양촌 막걸리 시음 등 즐길거리와 먹거리 속에 양촌 곶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설 판매장도 운영됩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많이 준비하고 꽃감값도 한 20% 싸게 해서 손님들한테 대접하기로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싼 값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제 첫날부터 많은 관광객과 인파가 찾아 날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논산 특산물 양촌 곶감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전력 공급 방식이 오는 20일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한 조철희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20일 전후로 급전 방식과 트램 속도 등과 관련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램 급전 방식은 민선 7기였던 올 2월 상대적으로 전력 안정성이 좋은 유가선과 무가선 혼합 방식으로 발표됐지만 이장우 시장 당선 이후 가선 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100% 무가선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일제히 배부되면서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난해보다 국어는 쉬웠고 수학은 올해도 어렵게 출제되면서 표준 점수가 상당히 높아 수학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문과생에 비해 수학 점수가 높은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입 정시 모집 관련 설명회가 12일부터 양일간 대전대에서 충청권 26개 대학이 참여하는 정보 박람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29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회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당장 방사청 이전과 세종의사당 등 지역 예산 처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여야는 일단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은 법인세 인하와 예산안 감액 규모 등의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법정 기한을 넘어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예산안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다만 임시회를 소집한 만큼 협의는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최종적으로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신다면 여당과 함께 이 예산안 남은 쟁점 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지역 현안 예산. 간신히 복구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을 비롯해 세종의사당 토지 매입비 700억,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 10억 원 등입니다. 육사 논산 이전을 위한 용역비 5억 원도 아직 불확실한 만큼 개수조정 과정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해도 임시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개수조정 일정이 촉박해 지역 현안 예산이 소홀히 다뤄질 우려도 높은 상황.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2부는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넘겨진 60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잠든 자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요양보호사 20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24%가 성희롱을 겪은 적이 있고 65%는 언어폭력이나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보호사의 65%가 비정규직이었고 주휴 연차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426원으로 최저시급보다 94원 낮았으며 규정된 이외 업무를 경험한 비율도 95%에 달했습니다. 서산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6개월 지난 민선 8기 단체장들은 어떤 각오를 다시 세우고 있을까요? 이들의 실천 의지와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특별기획보도 약속입니다. 오늘은 박경기 아산시장의 약속을 들어봅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당면한 최대 현안인 500병상 국립종합병원인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자신감을 밝히고 입지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찰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응급 시에는 국가의 응급 진료의 거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부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재난 전문 병원으로서 거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권에 치우친 데다 인근에 종합병원이 많은 대구 달성과 경남 창원에 비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아산이 최적지라는 겁니다. 14년간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을 지낸 박 시장은 인구 증가 1위인 경제도시 아산에 이제 필요한 것은 문화예술 인프라라고 강조합니다. 아산시의 도시 브랜드를 아트밸리 아산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민선 8기에 문화예술을 중점적으로 부흥시키겠다는 저의 의지이고요. 또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아주 절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1년 내내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신정호 주변을 정원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힐링 공간으로 꾸미고 무엇보다 고품격 공연을 위한 예술의 전당을 꼭 짓겠다고 말합니다. 충청과 경기 접경에 추진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위한 아산항 개발 방안도 밝혔습니다. 아산은 원래 항구였는데 우리가 항구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항구를 다시 열어야만 됩니다. 갯벌로 보존돼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미 갯벌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된 곳입니다. 당진 평택항 외에 새로운 국제무역항이 필요한 시점에 산업단지를 낀 아산은 천혜의 조건이라며 항구를 만든다면 중부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박 시장은 평균 연령 41세의 젊은 도시인 만큼 보육을 위한 키즈앤맘센터 설립, 셋째 아이부터 1,000만 원 출산 지원금, 임신부를 위한 100원 택시 방안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을 신나게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누구나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정의 수혜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겠다. 그렇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의 약속입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대전 서구 장안동과 금산 진산면 성지성당을 잇는 숲길로 조성돼 내년 5월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대전 서구청과 금산군, 가톨릭 대전교구청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관광지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모델로 순례길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구 장안동은 조선 후기 순교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로 금산까지 고갯길을 통해 윤지충 등 최초 순교자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간 역사적 장소입니다. 천안 지역 음식점 42곳이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 가게에 동시 가입하면서 전국의 착한 가게가 4만 호를 넘겼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천안시는 오늘 4만 호 가입식을 열었으며 이번 동시가입은 천안시 나눔봉사단이 지역 내 나눔 캠페인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선 결과 42개 업소가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 대전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이 시청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독거노인들을 위해 말벗과 청소, 밑반찬 급식 봉사를 도맡아온 대전 중구 강미선 자원봉사자와 대전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통합자원봉사단을 운영해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충남도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기존 충남도의 몫까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충남도와 교육비 지원을 놓고 논의 중이지만 도가 계속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할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협약을 맺고 각자 분담률을 정해 유아교육비를 지원해오고 있지만 충남도가 최근 유치원 교육은 교육감의 고유 사무라며 지원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이 도의 결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전액 지원을 밝힌 건 불쾌한 속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대전 영시축제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대전 영시축제 콘텐츠 개발 용역 보고회에 따르면 패션과 과학을 주제로 한 길거리 퍼레이드를 비롯해 대전 블루스 가요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과 가요 리메이크 경연대회,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펼치는 프린지 페스티벌이 마련됩니다.